5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5번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사면체에서 모서리 BC, DA의 중점을 각각 EF라고 한다고 합니다. 선분 EF의 밑면 BCD 위로의 정사형 길이를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일단 우리가 좀 이 문제랑 관련해서 복습을 좀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게중심. 네, 이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 변의 중점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점이 무게중심 G가 되면서 무게중심 G는 2대 1이라는 B가 성립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좀 기억하면 좋은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 정사면체가 등장했거든요. 이렇게 정사면체가 있을 때 정사면체의 이 꼭지점에서 이 꼭지에서 이 바닥면에다가 정사형을 내리면 그 정사형은 어디로 가게 돼요? 바닥면에 있는 무게 중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표현하자면 좀 쉽게 이제 중선 하나만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 1, 2 성립하는 여기가 G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의 정상은 여기에 떨어진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 일단은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 BCD라고 하는 이 바닥면에 이미 2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정상이 뭐 그 자신 자체가 되니까. 그러면 과연 이제 F가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 라는 건데 F라고 하는 아이를 어디에 좀 주목해서 생각을 좀 해볼 거냐면 여기요. F가 현재 지금 A, D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A를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A를 정사형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면 아까도 말을 했지만 A, D의 정사형이 G, D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F가 여기 떨어질 거예요. 여기. 그쵸?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F의 정사형이 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기억하면 좋은 게 이렇게 평행선이 있을 때 뭐가 성립하죠? 여기 길이가 A 대 B는 C 대 D다 했던 기억나세요? 그래서 A 대 B는 C 대 D가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길이의 B가 2대 1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그대로 B가 성립하거든요. 이만큼이 2면 이만큼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만 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아. 결국은 F의 정사형이 F'이 되는 거고 우리는 결국 이 F'이라고 하는 게 이 F의 정사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바닥면만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바닥면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바닥면만 지금 이게 D가 되고요. 2가 되고 지금 C 이렇게 된 거죠. 지금 B죠. 여기가 B네요. 그쵸? 네. 여기가 이제 B고 여기가 이제 2인 거고 D, B, C 썼고 여기가 중점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2대1 되는 점이 여기 G였고 그 다음에 F'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 길이를. 그죠? F'2. 그쵸? 이 길이가 뭐예요? 이 길이가 지금 이 D2라고 하는 선분의 3분의 2 정도 되는 길이인 거잖아요. 하나, 둘, 세 개 중에 두 개니까요. 근데 지금 얘가 모서리 길이가 죄다 2였거든요. 그 다음에 모서리 길이가 죄다 2였기 때문에 얘는 정삼각형이에요. 60도잖아. 그러니까 길이가 1이죠. 1대 2대 루트 3인 거잖아. 누가? D가 루트 3인데 지금 구하고 싶은 F'E라고 하는 아이는 3분의 2의 D2예요. 그래서 3분의 2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반으로 잘랐을 때 잘려진 단면의 넓이를 물어보네요. 이런 문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과연 여러분이 프라임을 S의 정사형임이 확실할 때 우리는 S 코사인 스타라는 공식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세타는 뭐냐면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세타인 거고, 이제 S'이 S의 정사형인지 확실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정사형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요렇게 평면 위에, 네, 요렇게 평면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도형이 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의 자체가, 이 알파에 내린, 네, 수선의 발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만들어지는, 네, 이 도형이면, 얘가 S일 때, 얘 이제 S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정사 0에서 그 0, 그림자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푸실 거면, 프라임이 주어진 아이의 정사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네, 이 평면에 수직으로 빛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 생기는 그림자가 맞으면, 그림자가 생기는 평면에 수직인 빛으로 인해서 생긴 그림자가 맞으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문제들을 이제 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 원기둥이 놓인 이제 바닥을 좀 설정을 좀 해볼게요. 바닥에 지금 있는 아이가 S'이 요렇게 수직인 빛으로 만들어진 그림자냐라는 거를, 예,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네, 정사형 공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S라고 하는 부분에, 네, 알파랑 수직인 빛으로 떨어졌을 때 지금 여기 10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그림자가 맞죠. 그쵸?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뭘 사용할 수 있냐면, 는 S에 우리가 코사인 스타를 곱해서 S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정한 대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지름의 길이가 10이었거든요. 그럼 얘는 반지름이 6이에요. 그쵸? 반지름이 6이니까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제가 S'이라고 설정한 아이는 반지름이 6인 원이니까 36파이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개의 평면, 그러니까 S가 있는 평면과 S'이 있는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 정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지금 여기 교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바닥면에 선을 그어서 요 세타 있죠. 네,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너무 감사하게 여기 10이라는 게 있고 여기 지금 5라고 하는 게 있죠. 10이랑 5는 피타고라스 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가 되면, 네, 여기가 뭐가 되냐면 13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3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코사인 스타가 구해져요. 코사인 스타는 뭐냐면 13분의 12. 그래서 이제 문제 풀 준비를 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S 코사인은 13분의 10이고 그 다음에 S'은 36파이죠. 그래서 약분하면 3이 되고, 그래서 S는 결국 뭐인 거냐면 39파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쓰려고 할 때 중요한 건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내가 S'이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이제 생기는 그 평면에 수직인 빛으로 만들어진 그림자냐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17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AB가 4이고요. AD도 4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변의 길이가 같네요. 그죠? 윗면 아랫면이 정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BF가 8인 직육면체에서 모서리 DH를 5대 3으로 내분한 점을 P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삼각형 EGH의 G에 포함하는 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가 구하세요 이런 거네요. EGH의 정사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평면의 역할을 하는 아이는 여기 이제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S의 역할, 원래 넓이에 해당하는 아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문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 S를 구해야 돼요. 저 넓이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EGH와 그 다음에 삼각형 PG를 포함한 평면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그냥 알파로 둘게요. 요 알파 지금 알파라고 써놨으니까 알파가 이루는 각이 만약에 세타면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를 먼저 풀 거냐라는 건데 일단은 저는 넓이를 먼저 구할게요. S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S. 그럼 이렇게 정사각형이었어요. 한 변의 길이가 4였거든요. 그래서 바닥면을 EFGH라고 하면 이렇게 생기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한 변의 길이가 뭐였냐면요. 네, 4였어요. 이렇게 4. 그래서 이 반쪽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해가지고 얘가 이제 8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일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해야 돼요.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풀이는 굉장히 다양할 건데 저는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지금 보니까 평면이랑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면각의 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점을 잡을 거고요. 점을 하나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수선의 발을 그을 건데요. 여기가 지금 이게 중점인데 지금 얘가요. 지금 이변이랑 이변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서 수선의 발을 위로 긋는 건데 결국은 H에서 이렇게 내려도 수직인 게 됩니다. 중점에.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둘까요? 어떤 길을 쓰는 게 좋을까요? 저는 I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에도 보시면 지금 이변의 길이랑 이변의 길이가 같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지금 아랫변, 밑변에서 중점에다가 수선의 발을 위로 이제 그은 건데 거꾸로 P에서 이렇게 I에 내려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변의 길이를 구해서 이 평면이 이루는 각, 세타를 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PI랑 HI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PI를 HI죠. HI를 먼저 구할게요. HI가 더 쉬우니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바닥면을 또 한번 그릴게요. E, F, G, H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 중점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은 거죠. 얘를 이제 I라 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변의 길이가 아까 뭐였냐면 4였거든요. 4. 그러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요. 대각선의 길이가 4루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반쪽,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게 된 건 HI라고 하는 것은 2루트2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PEG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PEG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E하고 지금 G의 중점이 지금 I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선을 그은 거거든요. 그래서 PI를 구할 건데 일단은 이 G의 길이를 아까 구했었어요. 이 G의 길이를. 그래서 이 G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이 대각선 길이니까 얘를 좀 이용해서 볼게요. 그래서 얘가 뭐였냐면 아까 4루트이었거든요. 이만큼이 4루트예요. 노란 색깔이. 그러면 이제 제가 PG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PG를 지금 보니까 PG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 P라고 하는 점에 대한 설명이 있었거든요. 여기. 근데 여기가 pH를 5대3의 내분점이거든. 내분점. 그러면 P라고 하는 아이는 DH라고 하는 선분 위에 있게 돼서 정확히 얘기하면 DP 대 PH가 5대3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대 이게 3이 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길이가 8이었기 때문에 이 B가 그대로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PH라고 하는 아이의 길이가 그대로 그냥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3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한 변의 길이가 뭐였냐면 한 변의 길이가 4였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가 마찬가지로 4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만 볼까요? 여기. 요 삼각형을 보세요. 요 지각삼각형. 요 지각삼각 보세요. 한 변은 3이고 한 변은 4예요. 그러면 PG는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도 한번 다시 그려서 얘기를 할까요? 예. 지금 말을 한 건 뭐냐면 GHP인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예요. 그러면 4, 4, 16에다가 9니까 이게 5가 되는 거죠. PG가요. PG가 5가 됩니다. 5가 돼요. 여기 5가. 그래서 5예요. 여기가. 근데 아까 전에 여기 2G가 4루트였으니까 여기만 계산을 하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2루트 2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필요한 PI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PI의 길이는 여기. 예, 그래서 25에서 여기가 25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2루트 2죠. 그래서 25에서 8을 빼면 어떻게 돼요? 루트 17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PI도 구해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종합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네, 여기 예, PI분의 IH예요. 그래서 루트 17분의 뭐가 되냐면 2루트 2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S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했으니까 S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최종 결과를 쓰게 되면 그래서 그 정사형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원래 넓이 8에다가 루트 17분의 2루트 2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 루트 17을 분모 분자에 곱해가지고 유리화를 하게 되면 분모는 17이 되고요.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루트 2에다 루트 17을 곱하는 거니까 루트 34.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반구가 있습니다. 밑면인 원 위에 한 점 A를 지나고 밑면과 30도를 이루는 평면으로 반구를 자른 단면을 S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S가 누구냐면 이 초록 색깔이 S인 거죠. 그쵸? S의 밑면을 포함한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각도가 등장했거든요. 각도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S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좀 생각을 좀 해보면 단면으로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30도 바닥이랑 30도가 이루게 이제 여기 이렇게 자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S도 역시 원이 되는데 그럼 그 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구해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반지름이 6이었거든요. 6인데 여기다 이제 선을 그어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도 6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네, 수선의 발을 내리면 네, 요 길이가 이제 그 잘려진 단면의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를 어떻게 구하면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여기 지금 30도였기 때문에 그 B가 성립해요. 그래서 30도의 빗변이 지금 6이면 2대 1대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에 B가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2일 때가 6이니까 여기는 3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그 단면에 반지름이라고 하는 아이는 1일 때가 3이라서 루트 3이면 3루트 3이 돼요. 그쵸? 그래서 그렇구나. S라고 하는 아이는 원인데 그 원의 이 반지름이 뭐냐면 이 반지름이 3루트 3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S를 먼저 구할게요. 그래서 S를 먼저 구하면 S는 3 루트 3 파이가 돼요. 제곱 파이. 그쵸? 그래서 27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미 문제에서 이 평면과 그 다음에 지금 이 바닥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게 30도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예, S'이라고 하는 것은 S 코사인 30도로 문제를 풀면 되죠. 그래서 27파이 곱하기 2루트 3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2분의
27 루트 3 파이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위에 반지름 길이가 6인 9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은 건요. 9의 정사형은 항상 원이 돼요. 참고하면서 좀 볼게요. 평면 알파와 60도의 각을 이루면서 빛을 비출 때 평면 알파 위에 나타난 9의 그림자의 넓이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림자가 이제 어떻게 생겼나라고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그림자라는 건 결국 이제 9에 비춰서 된 건데 9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부분, 이 단면에 빛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진 걸 거예요. 그쵸? 이 부분을 S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S'이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라는 건데 그렇게 지금 할 수 없는 게 지금 빛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S와 S'의 관계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지금 평면에 수직인 빛으로 쏟아졌어야 돼요. 이렇게요. 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지금 S와 S'으로 설정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는 건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를 S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S'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를 S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빛이 거꾸로 이 방향이 아니라 아래에서 이제 쏟아졌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네, 요렇게 네, 요렇게 쏟아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S의 정사형이 S'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S의 정사형이 S'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S'은 구하기가 쉽죠. 이유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아까 반지름이 6인 9였잖아요. 그래서 6이 돼요.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6인 1이 되기 때문에 36파이라고 쓰면 되는데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네,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인데 이제 새로운 평면을 역으로 이제 문제를 풀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알파라고 하는 평면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연장해야 돼요. 연장. 그래서 얘를 이제 평면이 더 확장됐다고 생각하게 되면 네, 결국은 요렇게 이루는 각이 필요해진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냐면 90도예요. 여기가 90도잖아요. 그쵸? 여기 60도였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건 3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S에다가 코사인 30을 곱했어. 그러면 S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S는 36파이 곱하기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3을 분모분자에 곱해갖고 유리화하게 되면 36파이 곱하기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2. 그래서 하면 24파이 루트 3. 그래서 파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과 같이 지면에 수직으로 서 있는 높이가 120cm인 나무 막대기에 빛을 비출 때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그림자 끝부분과 나무 막대 거리가 50cm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빛의 각도가 이런 상황인 거죠. 빛이 이렇게 쏟아지는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쵸? 요렇게. 그래서 빛의 방향입니다. 같은 시각 공중에 떠있는 반지름 길이가 6인 9 모양의 물체를 지면에 생긴 그림자의 넓이는 이런 건데 아까랑 똑같아요. 예, 여러분 9의 그림자는 어떻게 생길까요? 여기 뭐 어떻게 생기겠죠. 그쵸? 그래서 근데 그 그림자는 이 9 전체가 만들어내는 거긴 하지만 좀 쉽게 생각하게 되면 네, 여기 이제 여기 요 단면으로 만들어진 이 원.
이 원에 이제 빛이 쏟아져서 만든 그림자인 거잖아요. 첫 번째 시도는 얘를 S로 생각하고 얘를 S 프라임으로 생각해서 그 공식을 사용한다 그러면 무리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 바닥면은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있으니까 빛이 만약에 그 얘를 S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빛이 이렇게 쏟아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빛이 그렇게 쏟아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S와 S 프라임의 관계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빛을 거꾸로 써요.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빛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때요? 네. 빛을 거꾸로 쏘게 되면 오히려 그림자를 S라 생각하고 이 구에서 이 단면의 넓이를 S 프라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정사형이 맞죠. 왜냐면 여기가 뭐니까 90도니까 이렇게. 그쵸? 이해되세요?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 이렇게 90도. 지금 그림자는 여기. S 여기 90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졌냐면 S 프라임은 지금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6이었기 때문에 얘는 36파이예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네. 이제 진짜 필요해진 거는 네. 요 평면을 연장하겠습니다. 요렇게 평면 연장, 그 다음에 요렇게 요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이 필요하죠. 여기가 필요해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요. 여기랑 네, 색깔 다르게 여기랑 얘가 이제 평행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얘를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90인 거고 얘는 90인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보시게 되면 각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요한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요. 여기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세타는 어디 있어요? 여기죠, 여기.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세타가 뭐가 필요한 거죠? 코사인 필요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5, 얘가 5고요. 5, 1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하고 12하고 피타고라스 숫자가 뭐죠? 13, 130이었던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나요? 네, 13분의 12가 돼요. 그래서 S 코사인 세타는 S 프라임이라는 공식을 사용하는데 얘가 36파이가 나왔고 S 그 다음에 13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는요 36파이 곱하기 12분의 13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39파이 이렇게 됩니다. 네, 21번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래요? 7이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7인 정육면체니까 죄다 이제 7인 거네, 그죠? 여기 이제 7인데 A, B, B, C, BF를 4대 3으로 내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한번 해봅시다. 써보겠습니다. A, B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게 P면 A, P 대 P, B가 4대 3인 거예요. 그러니까 A, P 대 P, B가 4대 3인데 공교롭게 지금 길이가 7이네요. 딱 4 더하기 3이 되니까 여기가 4면 여기가 3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BC의 내분점이 Q니까 BQ 대 QC는 4대 3이거든요. 그러면 B에서 먼저 시작해야 돼요. BQ가 4고요. 이거 3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R, 그 다음에 얼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4대 3이죠. 그래서 BR이 4고요. 그 다음에 RF가 3인 거예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요 관계를 일단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평면 PQR과 EFGH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물어보네요. 저는 이 문제를 정사형으로 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선의 발을 내려서 정사형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일단은 R에서 정사형을 내려봤자 얘가 이제 F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에서 정사형을 내리면 Q에서 정사형을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제가 P'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지금 이제 Q'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PQR의 정사형은 여기가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3이에요. 여기도 3이겠죠?
여기가 4예요. 여기도 4겠죠. 그래서 얘는 3이고요. 얘는 3이고요. 여기가 4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먼저 정사형인 S'에 해당하는 삼각형 이제 P', F, Q'을 먼저 구할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90도인데 3하고 4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S'은 일단 6이야 라는 게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제 봤더니 이제 S를 구해야 돼요. S는 이제 PQR이거든요. 삼각형 PQR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여기 다 직각삼각형이에요. 그쵸?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여기부터 할게요. 여기 4하고 4예요. 그러면 여기 길이 어떻게 될까? 루트 16 더하기 16이다. 그쵸? 루트 32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3하고 4니까 피타고라스 숫자네요. 여기는 5가 됩니다. 그래서 PQ가. 그 다음에 또 3하고 4네요. 그래서 PR이 또 뭐가 돼요? 5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각형을 그려보면 여기가 지금 5인 걸 좀 중심으로 제가 쓰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P, R, Q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PR이 5였고 그 다음에 PQ도 5였고 그 다음에 이제 QR이 루트 32였어요. 근데 사실 루트 32는 뭐예요? 뭐지? 16 곱하기 2니까 4루트 2.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가 요만큼 수선의 발을 내려서 높이가 필요하니까 지금 그럼 여기가 이제 2루트 2가 되고 여기가 5잖아요. 그래서 25 빼기 8이라서 여기를 수선의 발을 내린 걸 뭐라고 둘까? HI, I가 없죠. 이제 I라 두면 네, PI의 길이가 25 빼기 8이라서 루트 17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여기 RQ가 지금 밑변이니까 4루트 2죠? 2루트가 아니라 4루트 2에다가 방금 구한 높이 루트 17.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2루트 3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사형인 그 공식을 쓰게 되면 여기다 쓸게요. 최종. 네. S에다가 그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곱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S'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3이어가지고 루트 3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의 루트 34로 유리화하면 34분의 3 루트 34 이렇게 쓰면 돼요. 각면이 좌표 평면과 평행하고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가 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예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 보면 C가 3,5,2래요. 3,5,2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질문이 뭐냐면 이 좌표가 뭐야? 그 좌표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야? 지금 이게 질문이잖아요. 한 변의 길이가 2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X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죠. 축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숫자가 커지고요. 이렇게 뒤로 가면 숫자가 작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기면은 숫자를 더해줘야 되고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 숫자를 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G축은 이제 높이에 해당하는 건데 위로 올라가면 숫자가 더해지고 아래로 내려가면 숫자를 빼시면 돼요. 그 숫자는 바로 누구냐면 요 2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할까? 뭐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저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 저는 일단 C에서 G로 내려갈게요. G로 내려가면 이 지금 누구랑 평행한 거냐면 지금 여기는 얘랑 평행해요. 여기 내려갈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돼야 돼요? 이 G만 건드리면 되죠? G좌표만. 이가 없어지죠? 아니면은 뭐 왜 이렇게 3,0, 5,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Y축인데 Y축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Y좌표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만큼 줄어들어야 돼요. 3, 3,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 예. 요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X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숫자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3,0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2라고 하는 아이가 1,3,0이 되기 때문에 세실수 A 더하기 B 더하기 C 합은 얘가 이제 A고 얘가 이제 B고 얘가 C니까요. 1 더하기 3 해가지고 정답은 4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림과 같이 좌표 공간에서 원점 O와 XY 평면 위의 점 B, Y축 위의 점 C에 대하여 한모서리의 길이가 6인 정사면체 A, B, C가 있다. 점 A의 좌표를 A, B, C라고 할 때 세실수 A, B, C에 대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네요. 그죠? 한 변의 모서리 길이가 6인데 너 A의 좌표 구할 수 있어? 뭐 지금 이런 문제인 거. 여기 A에서 바닥 평면의 정사형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죠. 그쵸? 그러면 과연 그 점은 어디 있냐면 요 B에서 OC의 중점에 내린 중선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 되세요?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여기가 지금 B의 B는 어쨌든 2대 1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둘 거냐면 제가 A'이라 둘게요. 여기 이제 점을 A'이라 둘 건데 그럼 일단은 A'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A'은 정사형을 XY 평면에 내렸기 때문에 A, B,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요 Y랑 X좌표랑 Y좌표가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먼저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 변의 길이가 6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OBC를 좀 갖고 와보겠습니다. OBC가 어떤 상황인지. 예. X, Y, 그 다음에 이게 C였고요. 6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C가 있고 B가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얘가 이게 보시게 되면 A'을 좀 표현을 좀 해볼게요. 제가 중점 있고 여기 2대1 되는 지점에 이제 A'이 있는 거죠. 여기가 2대 1. B는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 안에 쏙 넣을게요. 그런데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여기 60도거든요. 여기 3이잖아요. 그쵸? 반쪽은 3이죠. 그러면 얘가 길이비가 1대 2대 루트 3이 성립하거든요. 1대 2대 루트 3. 그쵸? 얘는 근데 어차피 한 변이었으니까 6이요. 예, 여기 그냥 M이라도 할게, M. 근데 지금 여기가 M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MB의 길이를 보세요. MB의 길이는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얘가 3 루트 3이거든. 근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네. MA'은 요 MB의 3분의 1이에요. 이 루트 3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가 루트 3이냐면 요 길이가 루트 3이니까 요만큼이 루트 3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청록 색깔을 먼저 보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A'은 X좌표가 여기랑 여기 같은 거잖아요. 그쵸? 여기가 이제 루트 3인 걸 알았어요. 이 길이가 이제 MA'의 길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여기가 Y좌표네요. 요 길이. 그쵸? 그래서 Y좌표가 또 뭐라는 걸 알았어요? 예, 3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이제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예. 지금 이제 결국은 지좌표가 누가 될 거냐면, 지좌표는 지금 여기 A에서 A'까지의 길이가 지좌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구해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기다랗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쓸 거냐면, A, B, 그 다음에 A'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게 되면 A, B는 한 변의 길이가 6이었으니까 6이라 쓰고요. BA'은 어디에 있지? 하고 이제 봤더니 BA'이 어딨나 하고 봤더니 BA' 여기서 구했어요. 이렇게. 얘 여기거든요. 그쵸. BA'은 MB가 지금 이제 3루트 3인데 그 중에 두 개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에다가 3분의 루트 3을 곱하는 거라서
요 길이가 이제 뭐가 되냐면 2루트 3이에요. 그쵸? 그럼 다 됐네. 피타고라스 쓰면 되네. 그쵸? 그 36 빼기 12에서 얘가 루트 24니까 4, 6에 24니까 2루트 6이죠. 그래서 여기가 2루트 6이 됩니다. 그래서 다 알았어요. 뭘 알게 됐어? A의 좌표는 루트 3, 그 다음에 2루트 6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하라고 했으니까 계산할게요.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3 빼기 9 더하기 2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 24 이렇게 되니까 18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좌표 공간에서 중심이 원점인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점 A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점을 A'이라고 할 때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3이다. 마이너스 2,3이다. B의 좌표를 A, B, C라고 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9인 것 같아요. 일단 볼게요. 지금 상황이 A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B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A와 B는 원점 대칭의 관계가 있어요. 그렇구나. 원점 대칭이 뭔데요? 원점 대칭은 뭐냐면요. A, B, C 원점 대칭을 시키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제 이런 관계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뭐가 등장하냐면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이 좌표가 마이너스 2,1이 3이래요. 그럼 이제 거꾸로 해볼까? A'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그냥 A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점을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시킬게요.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얘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가 부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는 결국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A가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근데 B랑 원점 대칭의 관계거든요. 그럼 B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부호가 죄다 바뀌어야지 뭐. 이렇게. 그래서 얘가 A, 얘가 B, 얘가 C 이렇게 되네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얘가 이제 B의 좌표를 A, B, C라고 한 거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한 거랑 같이 혼란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 더하기 1 더하기 3 하니까 예, 정답 뭐겠어요? 6이겠죠, 뭐 6. 네, 점 3,4,4라는 점이 있는데 YG 평면에 대하여 대칭한 점을 B라고 한대요. 마이너스 3,4,4이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YG 평면 위에 있는 점이래요. YG 평면 위에 있다. YG 평면. 그러면 A, B, 0 이런 식의 점인 거죠. 근데 이제 ABP가 정삼각형을 이룬다고 하네요. 그러면 AB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같고 이제 PA의 길이가 같다. 이게 세 개가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길이는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AB의 제곱은 BP의 제곱은 PA의 제곱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요. 그럼 1번 A, B의 길이의 제곱. 그래서 A랑 B는 구체적으로 좌표가 나와 있잖아요. 4, 4하고 YG가 지금 좌표가 똑같으니까 그냥 X끼리만 빼면 돼요. 그럼 6의 제곱이니까 36이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P의 제곱. 네, BP의 제곱을 할게요. BP의 제곱을 하시면 BP A 더하기 3의 제곱. 저는 P에서 A를 뺄게요. B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AP 뭐 PA든 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16 이렇게 되네요. 되게 재밌게도 지금 여기 같거든요. 2번은 3번이야 라는 식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면 결국은 A 더하기 3의 제곱은 A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9는 A제곱 빼기 6A 더하기 9 이렇게 해서 날라가고 해가지고 결국 뭐가 되면 A는 0이에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1번이랑 2번씩 한번 볼까요? A는 0인 것까지 얻게 됐어요. 그래서 36은 A는 0이니까 0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16. 그러면 이제 36 쓰고 9 쓰고 b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더하기 16 이렇게 되네요. 정리를 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8a 32. 그 다음에 이거 9니까 41인데 거기서 이제 36을 빼는 거니까 5가 되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b에 관한 갑자기 a가 왜 나왔지? 갑자기 깜짝이야. 예. 늦은 시간이라서 정신 집중이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지금 b에 관한 방정식이 나왔는데 지금 질문이 또 y좌표니까 b의 값의 곱인데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실근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판별식 넣으면 어떻게 돼요? 판별식 넣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넣으면 64 빼기 얘는 충분히 그냥 둘 다 실근이네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네, 모든 좌표의 곱은 네, 그냥 5가 되네요. 그쵸? 네.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좌표 공간에서 점 A 2,3,4의 XY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하고 그림을 좀 그릴게요. 지금 대략 이제 A라고 하는 점이 2,3,4인데 여기서 지금 XY 평면에 대칭 이동한 점을 여기 찍으면 되겠죠? 거리 같아야 되니까 XY에 대한 대칭 이동은 이제 지좌표만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D.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인데 수선의 발은요 그냥 그 점만 살아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쯤 C가 있을 것 같아요. C는 2,0,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이쯤에 있다 치고 0,3,0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면체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된 상황이 B, A와 B 선상에 있으면서 얘는 이제 2,3,0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이거를 두 개로 좀 나누어서 요런 얘를 밑면으로 두고 문제를 풀려고요. 높이를 이렇게 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뭐라 둘까? A'이라 둘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사면체 A, B, C, D의 부피는 2배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면이 또 역시나 네 개인 건 맞으니까 A, C, A 프라임, D의 부피의 2배로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이때 이제 높이는 A 프라임이 되거든요. 근데 A 프라임은 지금 요만큼만 차이 나거든요. 얘가 누구냐면 4예요. 높이는 되게 쉽게 해결이 됐어요. 그럼 이제 바닥면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X, Y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D. 그래서 지금 얘가 0,3,0이었고 여기가 이제 C였고 2,0,0인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수직일 때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2,3,0이에요. 얘가 누구냐면 얘가 A'이거든요. 그때 제가 빗금진 부분이 그럼 결국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쵸? 왜 3이잖아요. 왜 2잖아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3하고 2인 직사각형의 그 반쪽이잖아요. 반쪽.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서 이게 3이 되는 거죠. B 구하러 갑시다. 네, 밑면이 3이고 높이가 4인데요. 예, 이런 부피를 구할 땐 항상 앞에 3분의 1을 곱해야 돼. 4인 거죠, 4.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2배니까, 그쵸? 그래서 8이 돼요, 8. 정답은 8입니다. 이렇게. 7번 문제. 점 A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P, 점 A를 G축에 대해 대칭하는 점을 Q라고 하자. 네, 이때 그 PQ의 길이가 29래요. 해봅시다. A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얘를 이제 XY 평면에 내려요.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A, 0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뭐냐면요. G축에 이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한대요. 이렇게 되거든요. PQ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PQ의 제곱은 29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루트 없이 계산할게요. 여기서 얘를 빼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2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9 이렇게 되네요.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3이니까 16? 16은 4A의 제곱이니까 4는 A의 제곱이죠. A는 2죠. 왜냐면 질문이
양수 a니까. 좌표 공간 위의 점 a, b, 3에 대해서 OA의 xy 평면, yz 평면, gx의 평면 위로의 정사인 길이가 각각 1, 3, 10이다. 루트 10이다. xy 평면에 내린 정사형을 먼저 a, b, 0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길이가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 OA에 대한 거니까 그 정사형이 O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인 거고, 그 다음에 예, YG 평면으로의 정사형은 Q라 둘까요? YG니까 0, B,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정사형, OA의 정사형은 OQ가 돼요. 그래서 얘가 B제곱 더하기 9는 네, 이제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X 평면으로의 정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PQR이라 둘까요? 그러면 얘가 A, 0,3인데 그때 이제 정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네, 5R이니까 계산을 하면 A제곱 더하기 9는 네, 루트 1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고 봤더니 가만히 크게 눈을 뜨고 보면 여기부터 볼게요. 얘가 제곱을 하게 되면 B는 0이 나와요. 그렇죠? B가 0이면 여기로 쏙 들어갈까요? 지금 A제곱이 1인 것만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일단 거리는 뭐지? 하고 보면은 일단 BC는 A제곱 더하기 B는 0이니까 그냥 0으로 쓸게요. 9 더하기 25인데 그냥 A제곱이 필요하네. 그쵸? 그럼 이제 1 넣으면 되겠다. 그쵸? 1 더하기 9 더하기 25 그래서 계산하시면 35. 그래서 정답은 35였네요.